다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권진아입니다. 따뜻한 봄날 여러분도 놀고 싶으셨지만 시험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자, 오늘 저의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저랑 같이 5급에서 자주 나왔던 빈출 직업어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직업어휘는요, 여러분 한 글자로 힌트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그 한 글자 힌트를 어떻게 삼는 것인지 한번 저랑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빈출 직업어휘 정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글자 바로 집가자가 보이네요. 그쵸? 자, 찌아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요, 여러분 전문가의 개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문가. 그래서 어떤 단어 속에서 보기 A, B, C, D 보기에서 찌아, 찌아, 찌아 이런 단어들이 보인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전문가구나 라는 힌트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화자, 书法家, 收藏家, 心理学家. 여러분 진짜 보이시죠? 공통적으로 전부 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한번 살펴볼게요. 화, 그림이란 단어네요. 그림 그리는 전문가. 그래서 화자, 전문가, 그림 그리는 전문가, 화가라고 볼 수 있고요. 书法라는 표현은 바로 서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 서예하는 전문가, 서예가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收藏家, 이 한자는 조금 어렵다. 收라는 표현은 거두어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장이라는 표현은 숨기다. 나 혼자 소장할 거야. 그래서 收藏家 하면은 바로 수집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표현에 보시면 心理学家, 心理学 하면은 심리학이란 뜻이죠. 그래서 심리학 전문가, 심리학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보기에서 이렇게 찌아라는 단어가 나와 있을 때 직업 물어보는 문제겠구나 라는 힌트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 번 더 가볼게요. 직업을 가리키는 표현 중에 위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위엔. 자, 여러분 이 위엔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어떤 분야의 종사자를 이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해온 단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정말이네. 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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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엔 전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첫 번째 단어 옌, 위엔. 옌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연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연기하는 사람이네 배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또이, 위엔. 또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바로 팀을 이루는 말이에요. 그러면 팀원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세 번째 제说员, 解说라는 표현은 한자 그대로 해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해설원, 해설자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다음 표현에 이어서 售货员, 역시 또 위엔이 들어가다 보니까 직업이 되겠네요. 앞에 나와 있는 이 售라는 한자는요. 이 쇼라는 한자는 바로 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팔다. 쇼가 나왔을 때는 팔다의 개념을 생각하시고 후어라는 단어도 동그라미 체크해 두시고 후어라는 표현은 물건이란 뜻이 있어서 팔아요. 물건을. 그러면 물건을 파는 사람. 판매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죠? 판매원, 물건을 파는 사람. 마지막 단어 가볼게요. 창관ren 위엔. 역시 또 위엔이라는 한자가 보이네요. 사람이겠죠? 창이라는 것은 창고, 관이라는 것은 관리, 관리하다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면서 창고 관리하는 사람, 창고 관리자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역시 위엔이라는 한자가 보였을 때 힌트 잡는 연습 가능하시겠죠? 다음 하나만 더 가볼게요. 우리 실이라는 한자 보이시죠? 이 실이라는 한자가 사용이 되는 경우는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역시 직업에서 사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대표적인 직업 우리 老师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단어들 한번 살펴볼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老师 진짜네, 선생님. 근데 우리가 이제 老师보다는 教师 교사라는 단어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다음 이어서 또 자주 나옵니다. 设计师, 실이 나오니까 일단 직업이라는 힌트는 잡아셨고요. 设计라는 표현은 바로 설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设计师 하면은 설계사,
디자이너라고 보시면 되겠죠. 设计师 정말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이어서 가볼게요. 摄影师 역시 또 실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 체크해 볼게요. 摄에다가 별표 체크해 주시고요. 이 摄라는 한자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찍다, 촬영하다를 생각하시면 돼요. 摄影师 촬영하는 사람, 찍는 사람, 그래서 촬영사, 카메라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이어서 工程师이란 단어 역시 또 실이 들어가면서 사람이겠죠? 工程이라는 표현은 공정, 공사에 관련된 표현이에요. 그러면 工程师하면은 공사하는 사람 바로 엔지니어, 공정사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魔术师 역시 또 직업인가 봐요. 근데 앞에 있는 이 魔术라는 단어는 마술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魔术师하게 된다면 마술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글자로 직업이라는 힌트를 잡아두시는데요. 예외적으로 자주 나왔던 빈출 직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첫 번째, 编辑라는 표현은요. 한자 그대로 보시면 편집하다라는 뜻이에요. 편집하다. 앞에 나와 있는 이 삐엔에다가 체크해 두시고 이 한자 모양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삐엔이라는 한자는 엮다, 엮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도 마찬가지로 모으다, 엮다라는 뜻이 있긴 하지만 앞에 나와 있는 이 삐엔이라는 한자만 딱 보시고 여러분들은 아, 뭔가를 엮어내는 거구나, 편집하는 거구나, 그 뜻을 바로 캐치해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삐엔지라는 표현은 편집자, 에디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표현에 이어서 导演이라는 표현은요. 导에다가 또 동그라미 별표 체크해 주시고요. 이 导라는 표현은 지도하다, 이끌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엔이라는 단어 우리 앞에서 나왔네요. 바로 연기란 뜻이었죠. 그럼 연기를 이끌어주는 사람 뭐예요? 바로 감독님이 되겠네요. 그죠? 다음 이어서 教练. 이 단어는 하나하나씩 쪼개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教. 가르치다, 리엔, 훈련시키다,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사람 바로 코치님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 이어서 종차이라는 표현은요. 바로 총재라고 발음이 나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총재라기보다는 기업의 총재, 기업의 총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CEO라고 연결하시면 되겠죠? 다음 이어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발음과는 좀 달라요. 호이라고 발음을 하시고 싶겠지만 이 단어를 발음하실 때는 콰이라고 발음한다는 게 조금 특이한 점이죠. 회계사라고 발음할 때는 호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콰이지, 콰이지 발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번 가볼게요. 지아빈이라는 표현은 귀빈이라는 뜻으로 손님, 그리고 강연, 게스트 요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이런 직업 단어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한 글자짜리 힌트를 잡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또 자주 나왔던 이런 단어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시험 전에 직업 어휘를 꼭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시험 때는 여러분 5급은 직업 문제가 최소 2문제, 3문제 이상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 다시 한번 정리 쭉 해주셔야 해요. 그러면 바로 듣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실전 문제 바로 들어볼게요. 一、你在幼儿园工作的还顺利吗？挺好的，和孩子们在一起很开心，那儿也能发挥我的唱歌优势。女的最可能从事什么工作？ 자, 문제 들어보고 오셨는데요. 그러면 바로 보기 단어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A, B, C, D에서 여러분들은 빠르게 지금 힌트 단어를 체크하셔야 돼요. 자, 지금 A, C, D에 보니까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이란 한자가 보이네요. 그러면 어쨌거나 직업에 관련된 단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B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직업과 관련된 이 호이라는 한자, 이제 콰이라고 발음을 했기 때문에 콰이지, 회계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A에 보시면 律师이라는 단어는요. 律, 법률에 할 때 율자예요. 법과 관련된 사람, 바로 변호사 떠올려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표현, 콰이지라는 표현은 회계사라는 뜻이네요. 여러분 이 발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호이 아니에요. 듣기에서 호이 안 나온다고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다음 C에 보시면 工程师, 工程이라는 표현은 아까 전에 공정, 공사 관련된 사람이라고 했었죠? 공정사, 엔지니어.
단 뒤에 보시면 幼儿教师, 幼儿이라는 표현은 유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유아교사라는 건 우리말로는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1번 문제는 딱 봐도 직업 문제예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떤 직업의 단어들이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하는 단어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幼儿园. 幼儿园. 아까 전에 우리가 보기에서 봤었던 유아가 나와 있죠. 위엔이라는 표현은 장소를 이르는 말이에요. 유아들이 다니는 곳이 어디겠어요? 유치원 연결되시겠죠? 두 번째 표현, 顺利. 顺利, 순조롭다라는 뜻이고요. 다음에 发挥라는 표현은 발휘하다라는 뜻이에요. 발휘하다. 다음, 优势이라는 표현은 우세라고 한자 발음이 나오는데요. 우세라고 보기보다는 강점이라는 뜻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랫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는데 发挥优势 이렇게 짝꿍으로 같이 묶어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发挥优势 강점을 발휘하다. 라고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이 잘 들리셨으면은 바로 듣기 해석하시는데 문제 없으셨을 거예요. 스크립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你在幼儿园 당신은 유치원에서 잠깐 유치원 할 때 幼儿 발음이 들리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幼儿 일단 체크해 두시고요. 선생님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알 수 없어. 그렇지만 어쨌거나 幼儿은 들렸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유치원에서 工作的还顺利吗? 일하는 정도가 순조롭습니까? 일한데 그러면 아마도 유치원 교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그러면 당신은 유치원에서 일하는 정도가 순조롭습니까? 挺好的. 挺 형용사 더 짝꿍이죠. 꽤 좋습니다. 和孩子们 아이들과 在一起 함께하는 게 很开心 굉장히 즐겁습니다. 那儿也 那儿 그곳에서도 能 할 수 있어요. 发挥 발휘할 수 있어요. 优势 강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강점이냐면요. 我的唱歌优势. 그렇지만 우리가 뭐 노래 부른다, 뭐 가수 이런 직업 나온 거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일단 그곳에서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나의 노래 부르는 강점, 장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바로 유치원이었던 거죠. 그러면 직업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유치원에서 일하는 유치원 교사가 되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바로 D를 골라낼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문제도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2. 这部电影是根据一个真实事件改编的。是吗？那这个士兵太了不起了，真是个英雄。女的觉得谁很了不起？ 자, 바로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셨는데요. 역시 여러분들은 보기 분석 바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죠? 보기 분석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A, B, C, D에서 지금 힌트를 잡을 수 있었던 단어가 B 부분에 보시면 시, D 부분에 보시면 찌아라는 단어를 힌트로 잡으면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도 직업 문제겠구나 라는 힌트를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단어士兵이라는 표현은요. 바로 사병이라는 뜻이에요. 사병. 그쵸? 다음 B에 보시면 摄影师 역시 또 직업이고요. 앞에 아까 전에 제가 체크하라고 했던 이 摄라는 한자 기억나시나요? 자, 이 摄라는 한자는 바로 찍다. 촬영하다라는 뜻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찍는 사람, 촬영 기사, 사진사라고도 볼 수 있다고 했었어요. 다음 이어서 C에 보시면 总裁. 이 단어도 여러분 정말 자주 나와요. 기업의 총수, CEO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D에 보시면 书法家. 역시 자 전문가였어, 전문가. 书法, 서예하다라는 뜻이었으니까 서예하는 전문가, 서예가 까지 볼 수가 있겠네요. 직업어휘예요. 직업어휘. 그쵸 여러분? 직업 잘 들어주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듣기를 들으셨을 때 잘 들으셨으면 하는 단어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 根据, 뭐뭐에 근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根据, 뭐뭐에 근거하다. 두 번째, 真实事件. 真实이라는 거는 진실이고요. 事件이라는 단어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真实事件하면은 진실적인 사건이니까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는 실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다음 이어서 改编.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찍으라고 했던 단어다. 编에다가 별표 체크해 두시고 이 编이라는 한자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엮어낸다라고 했었죠? 엮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단어 가이라는 표현은 고치다, 다시 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엮다, 다시 편집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이어서 了不起라는 표현, 발음이 조금 중요하네요. 이 단어는 한자로 봤을 때는 러로 보이지만 절대 러가 아니었어요. 了不起 한 단어로 기억해 두시고 대단하다, 훌륭하다, 짱이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 단어 잉숑이란 단어는 영웅이라는 뜻이네요. 자, 이런 단어들이 들리셨으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这部电影, 이 영화는 입니다. 어떤 것입니다. 根据 뭐뭐에 근거해서 一个真实事件, 하나의 진실된 사건에 근거해서 改编的, 다시 편집한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영화는 하나의 실제 사건을 가지고 엮은 것입니다. 是吗? 그렇습니까? 나, 그렇다면 这个士兵, 직업이 하나밖에 없네. 100% 그냥 A가 되는 거죠. 그쵸? 그렇다면 이 사병은 太了不起了,太什么什么了. 또 자꾸 묶어두셔야 되겠네요. 너무나了不起了.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직업이 하나밖에 안 나왔다는 점이에요. 지금 뭐 영화 나왔다고 해서 摄影师 찍으면 되겠어요? 아예 안 들리잖아요. 그쵸? 아예 안 들리고 있고요. 지금 들리는 단어는 사병밖에 없었네요. 정답은 그래서 바로 A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마지막으로 준비한 문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3. 听说小美要参加校学生会主席的竞选，是，明天上午就要做竞选演讲了。我觉得她一定能竞选成功，因为她有很好的领导能力。对，他肯定能成功。问：小美要竞选什么？ 자, 바로 들어보고 오셨는데요. 방금 들었던 문제는 아까 전에 들었던 문제보다는 살짝 조금 더 길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보기 분석이죠. 그쵸? 그러면 보기 분석부터 저랑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A에 보시면 여러분 실이라는 한자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B에 보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리진 않았지만 맨 뒷단어에 보시면 지금 장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있어요. 장. 자, 이 단어의 발음을 여러분들은 아마 길다라는 발음으로 장이 조금 더 익숙하시긴 하겠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발음 장이라는 것은 명사로 사용이 돼서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뭐 우리 회장, 사장, 팀장 할 때 쓰는 그 장자 있죠? 그게 바로 이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C에 보시면 른 역시 또 사람이네요. 그 다음에 D에 보시면 딱히 힌트는 없지만 어쨌거나 A, B, C에서 전부 다 직업, 사람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3번 문제도 직업 문제구나 라고 유추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设计师, 아까 전에 정리하셨어요. 设计, 설계하다, 디자인하다라는 뜻이네요. 그러면 설계사, 디자이너라고 해서 가능하시겠죠. 다음 B에 보시면 学生会, 회장. 나뉘어지는구나. 学生会, 학생회, 회장. 정말 회장, 발음도 너무 비슷해요. 학생회, 회장. 그쵸? 다음 C에 보시면 负责人, 负责라는 표현은 책임지다라는 뜻이 있어서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우리말로는 책임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D에 보시면 部门经理, 部门이라는 표현은 부서라는 뜻이고요. 经理라는 것은 역시 관리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部门, 부서 관리자, 부서 책임자, 우리말로는 부서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자로 봤을 때는 격리라는 한자이지만 그런 격리의 뜻은 전혀 없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이 또 들으셨으면 했던 그런 단어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 참가, 竞选. 참가라는 표현은 참가하다라는 뜻이고요. 竞选이라는 한자는 한자 발음으로 우리 한자를 읽었을 때는 경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선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선거에 참가하다 연결할 수 있으시겠죠? 이것도 역시 여러분 짝꿍 단어예요. 참가, 竞选 묶어서 암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校学生会主席. 校라는 거는 여러분 줄임말이겠다. 学校, 학교라는 뜻인 거죠. 그럼 학교, 学生会, 학생회, 主席,
주시라는 표현은 여러분 주석,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국의 주석하면 시진핑 아시죠? 그럼 여기서는 학생회 주석이라는 거 우리말로 바꿔보자면 학생회 회장으로도 바꿔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다음 이어서 竞选演讲. 竞选이라는 표현은 우리 선거라고 했고요. 演讲이라는 표현은 강연이에요. 그러면 선거 강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바로 선거 연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말로 선거 연설. 다음 이어서 竞选成功. 선거 성공했대요. 선거에서 성공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선거에서 이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선거에 성공하다, 선거에 이기다. 다음 이어서 领导能力.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다오라는 한자 주목하라고 했었는데 다오라는 거는 뭔가 이끌어주고 감독해주고 이런 의미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领导라는 말 자체도요. 이끌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능리라는 건 능력이죠. 그러면 이끌어주는 능력이야. 우리말로 봤을 때는 리더십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다음 이어서 肯定이라는 표현은 부사로 쓰여서 틀림없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요 단어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들었어야 하는 그 문장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听说 듣자 하니 小美 사람이겠죠. 要参加 참가하려고 합니다. 항상 어딘가에 참가하는 짝꿍이 나올 거예요. 什么什么的竞选 선거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선거겠어요? 校学生会主席的 잠깐 이 문장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비슷하게 바꿔서 표현되고 있네요. 그쵸? 校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여러분 학생회 일치하고요. 会长이라는 표현은 主席라고 나온 것 뿐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유의어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会长主席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다음 是 그렇습니다. 明天上午 내일 오전에 就要做竞选演讲了就要了 묶어주셔야 되겠죠. 就要什么什么了 곧 뭐뭐 하려고 합니다. 임박태네요. 그러면 내일 오전에 뭐 하려고 해요? 做竞选演讲了 선거 연설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我觉得 내 생각에는 他一定 그녀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竞选成功 선거에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他有 그녀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很好的领导能力 아주 좋은 지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对, 맞아요. 他肯定能成功 그녀는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딱 봐도 지금 들렸던 단어가 学生会会长 이 단어가 들렸던 건 아니었지만 학생회에서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主席 이 단어랑 바꿔 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学生会会长 바로 체크할 수 있었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저랑 5급 듣기 특강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좋은 성적 기원 바라면서 오늘 특강 마무리하겠습니다. 祝大家取得好成绩，加油！